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문기사 보니까 아파트 팔고 상가 살까 이런 신문기사 내용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서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많아가지고 아파트가 오르기는 오릅니다만은 그래도 내년부터 이제 세금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가 나왔길래 신문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아파트는 사실 뭐 공부하는 입장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다. 투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 팔고 건물 살까 이런 겁니다. 자, 부쩍 늘어난 다주택자의 꼬마 빌딩 문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이야기인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좀 핵심 지역에 한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좀 한 채 처분하고 내년부터 이제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 채 처분하고 꼬마 빌딩 좀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K 부부는 요즘 꼬마 빌딩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문기사의 K씨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꼬마 빌딩 보러 다닐 겁니다. 물론 이 K 부부가 월 소득이 많으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내로 꼬마 빌딩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성격도 많이 좌우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100개 정도는 봐야 됩니다. 100개. 100개 보다 보면 이제 조금 보일랑말랑하죠. 이제 중개사분도 지치고 본인들도 지치고 이때 되면 뭡니까? 뭐 이제 도저히 지쳐가 그때 되면 꼬마 빌딩을 하나 배수하죠. 자, 그렇습니다.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질 상황이다 보니 한 채는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세금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K씨는 두 채를 팔아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더 좋은 동네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세금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도 생기는 빌딩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면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시민 해가지고 상가 공부하는 이런 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관심 있는 분은 여기에 보면 가입에 보면 보니까 대시민 해가지고 상가 꼬마 빌딩 지금 그동안 영상을 한 27개 정도 찍었는데 임장도 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좀 기간이 길면 2주일에 한 번,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 임장도 하고 있으니까, 상가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상가 쪽에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뭐,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은 이렇게 대시민으로 가입하시면 된다. 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상가 이분이죠. 신문기사 이분 제가 볼 때는 6개월 내로 못 살 겁니다. 홧김에 사든지 아니면 수입이 상당히 많으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입이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 기사 보니까 한 20억 있으면 50억짜리 꼬마 건물 산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월 한 4천 이상 벌면 뭐 3개월 내로 그냥 살 겁니다. 뭐 그래 사도 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금이 20억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좀 도시락 사들고 1년 동안 한 100개 정도 봐야지 살까 말까 한다. 100개 봐도 모른다 이거죠. 100개 봐도 모를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서울집을 팔아 건물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50억 미만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사실 뭐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시민 같은 경우에 한 2억이나 3억 가지고 있죠.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아파트 상가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2억 3억 가지고 살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집합 건물로 이렇게 눈을 돌리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아주 신중하시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크게 늘자 주택을 처분하고 건물을 갈아타겠다는 판단은 다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되는데 지금 대구 부산 같은 경우도 핵심지 같은 경우는 뭐 15억 이러니까 두 채 있으면 한 채 팔매죠.
한 4, 50억짜리 이런 꼬마 빌딩을 살 수 있죠. 특히 빌딩의 경우 대출 규제가 적다는 점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사실 역사 이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시중은행의 상가 건물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60%까지 나온다. 보통 보증금을 제한 금액의 60%입니다. 근데 보통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대출 문턱을 두드리면 한 70%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높이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를 10에서 80%까지 늘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 담보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20억 원의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4,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사실 10억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50억짜리. 10억도 필요 없습니다. 5억만 있어도 50억짜리 살 수 있다. 자,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가 수입이 많든지 아니면 부동산 보는 안목이 아주 있든지 뭐 몇 가지 경우성의 한계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죠.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서도 한 20억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있으면 최대한 50억까지는 커버 가능하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월 한 2천원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억 가지고 50억 사도 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주택의 경우는 9억 이하까지는 40%, 자, 9억 초과분은 20% 담보대출 비용이 제한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억이 넘는 주택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면 사람들이 꼬마 빌딩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신문 내용에 보면 은행 PB팀장은 최근 20억에서 50억대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문의가 많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이걸 은행 가서 묻는데 그죠? 은행 가서 이 살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는데 뭐 이분도 알겠죠. 그러면 자기 아는 뭐 중개소를 소개한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에도 뭡니까 부동산 담당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 컨설팅을 해주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대로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두 채를 처분하고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많다.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채만 팔면 보증금 있다 하더라도 7, 8억 정도 이렇게 유자금이 생기니까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30억까지도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부담스럽고 저금리 상황에서 예금으로 묶어두기 아쉬워하는 고객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팔고 상가 살까라는 이런 신문 기사를 접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상가 쪽에 눈을 돌리라. 100개 정도는 보고 건물을 매수를 권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본다는 게 중개사에 갔는데 건물 하나를 소개받았다. 건물 하나 소개받았고 보통 A4 용지에 있죠. 이 건물 사진이 있고 건물 준공연도, 그 다음에 대지, 건평 뭐 이런 거, 그 다음 월세 내역, 매매가 부터 해가지고 임차 내역 좀 상세하면 이 4층 건물이면 1층부터 4층까지 있죠. 각각에 대해서 월세를 적혀 있고 아니면 전체 월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A4 용지를 하나 소개받았다. 소개받으니까 이 A4 용지를 들고 현장 가서 있죠. 현장 가서 이제 건물 있으면 건물 앞에 서가지고 있죠. 건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본다. 한 20분 동안 있죠. 주위도 한번 두리번거려 보고 한 개 봤다. 이래 되면 이걸 제가 한 개 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00개 봐도 한 300개 정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있죠. 이 건물 A4 용지를 한 장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 정도 있죠. 최소한, 그 정도는 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도 떼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인근에 있죠. 이 인근의 월세 시세도 알아보고, 건물의 옥상에다 올라가 보고, 이렇게 서류도 내보고, 인근도 이제 고민해보고, 하루 이틀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한계지. 자, 그럼 100개 정도를 보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2개 본다 해도 제가 볼 때는 1년 걸립니다. 1년. 그렇죠.
그래서 건물 100개를 본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여윳돈이 있다 이거죠. 여윳돈이 한 20억 정도 있다. 아니면 뭐 한 30억 정도가 있다. 그래서 5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가 한 10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40억은 융자를 내고 10억은 여유 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둔다 이거죠. 내 소득도 월만 한 2천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땐 100개 볼 필요 없습니다. 100개 안 보더라도 조금 실패하더라도 버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 수입에서 여기 건물에 있죠. 돈을 이렇게 갖다 부으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 지나면 집가도 상승되고 하면 또 뭐 좋은 날도 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업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100개 정도는 보시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어느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하시는 분이 어떤 A라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 이 부부가 부동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꼭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억 미만인 것을 꼭 사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이 중개사분이죠. 이 A씨 부부를 1년 동안이죠. 돌아다니면서 대구 전역에 있는 꼬마 빌딩을 다 보여줬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분을 위해서, A 부부를 위해서입니까? 무료 봉사, 공부만 1년 동안 시켰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화를 내시던데. 그 1년 지나도 못 샀다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보통 전문 직종을 하더라도 부동산에 가면 있죠. 여러분이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무리 뭐 전문 직종에 잘 나가는 분이라 하더라도 중개사에 가가지고 있죠. 처음 몇 개 물건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와도 있죠.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죠. 첫날 가도 있죠. 여러분을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런가 하면 건물을 적어도 50억, 이렇게 100억짜리, 뭐 30억짜리 이렇게 사러 오시는 분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떤 일에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은 이 보는 눈이 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된 건물도 검토를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친다고 봤을 때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매매되는 건물, 얼마에 매매된 건물, 이런 어떤 기출 문제를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기존에 매매된 건물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의 아파트가 할까 비교해 가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잘 사면 집안을 위해서 자자손손 공무원 만약에 월세가 한 예를 들면 한 1,000만원 나오면 7급 공무원 한 3명 정도 있죠. 3명 정도 우리 가족, 우리 후대를 위해서 7급 공무원 한 3명을 죽지 않는 불사조의 공무원을 3명을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7급도 진급하듯이 내가 고용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일하는 이 7급 공무원도 세월 지나면 진급합니다. 원래 제가 그러듯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건물을 잘못 사면 뭔가 하면 병이 나거나 집안이 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개만 잘 사면 있죠.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은 제 채널에 보면 대시민 가입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죠. 꼭 제 이 채널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채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보고 중개사분을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사귀어가지고 그분의 어떤 노하우 있죠. 5년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어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당장 가서는 여러분한테 그 어떤 건물을 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
그렇게 뭐 여러분 입장에서 가지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번 정도만 가르쳐 주고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뭐 임차인 관계 이 정도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길래 오늘 아파트 팔고 상가 살까 이런 기사가 있길래 최근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살까 이런 신문 기사를 접하면 혹하는 수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정도를 봐야 된다. 100개를 본다는 것은 건물을 소개받으면 거기 가지고 인근의 다른 유사한 상가의 월세도 알아보고 서류도 한 3가지 종류 이렇게 등기부 등본 뭐 건축물 대장 그다음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런 것도 떼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민도 하루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 한다고 봤을 때는 최소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건물을 매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뭐 좋은 건물이 시중에 나오더라도 있죠. 그것을 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롱텀 플랜을 갖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성장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아파트 팔고 상가 살까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